네, 안녕하세요. 네, 단체급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개념하고 정의하고 단체급식이란 어떤 거다라는 거 배웠고, 요번 시간에는 이제 단체급식, 급식 대상별 발전하고 하면서 특징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영양사의 정의와 업무에 대해서 할게요. 마지막으로 급식 체계에 따른 유형 4가지. 이거는 제가 문제 안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급식 체계에 따른 유형. 그래서 보시면 단체급식의 발전에서 학교급식 말씀을 드렸죠. 학교급식 우리가 1953년에 유니세프에서 구호급식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981년 1월 29일 학교급식법이 제정 공포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 목적 한번 볼게요. 목적은 앞에서 우리가 하긴 했지만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썼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합리적인 영양 섭취로 편식 교정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식을 통한 영양 교육의 기여, 세 번째 학생의 심신 발달과 학습의 효율성 증대. 요거 제가 그냥 읽는 거는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 그리고 도덕교육의 실습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식생활 개선 기여, 협동심 고취와 정서교육, 그리고 정부의 식량정책에 기여한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급식 영양사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영양사님들이 그날 식사한 거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보내주는 데도 꽤 많아요. 오늘 학생이 이런 식사 하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학년별 영양 섭취 기준 적용과 올바른 식습관 확립 및 영양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의 고유 업무고요. 제가 아는 분이 영양사를 할 때 어떤 굉장히 점잖은 신사분이 거기서 이제 급식소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메뉴를 받아갔대요. 주간 메뉴표라고 이렇게 앞에 붙여놓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플로 통해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와가지고 영양사한테 그거를 갖다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영양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걸 왜 달라고 그러지? 와서 본인은 그냥 식사를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해만 했었대요. 내가 메뉴를 잘 짜서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나? 막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도 궁금한 와중에 그분이 왔길래 한번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걸 왜 가져가시냐, 메뉴를. 그랬더니 본인이 이 메뉴표를 와이프한테 갖다 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메뉴를 잘 짜서 참고하려고 그랬더니 메뉴 겹치지 않게 식사 준비하라고. 자기가 오늘 점심때 김치찌개 먹은 날은 김치찌개 만들지 말라고. 요즘은 그래서 되게 대단한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 주는 대로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메뉴 겹치지 말라고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 상담하듯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급식인데, 병원급식은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려면 임상영양사라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건데 병원급식 그만큼 특이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영양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는 데에 따라서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산업체 경력 얼마다 인정을 받는데 이 병원급식 영양사는 인정을 많이 해줘요. 워낙에 특이하고 어렵고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양사로 가셔가지고 임상영양사 자격증까지 따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취직할 수가 있어요. 임상영양사는 지금 부족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항상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급여도 꽤 높아요, 일반 영양사에 비해서. 그 대신에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보시면은 병원급식의 시초는 1958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기 동대문 운동장에. 거기 건립되면서 병원급식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목적은 환자에게 영양적인 필요량을 충족시켜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의 목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의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거 병원식 특징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다른 급식 유형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다. 우리 생산성이라는 건 나중에 생산관리할 때 할 건데 생산성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끼니 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딱히 끼니 얼마당 영양사 한 명이 필요하다, 끼니 얼마당 조리원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사실 무리해가지고 일을 할 때는 보통 100명당 조리원 1명 두는 경우가 많아요. 끼니 100명당.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점심 때 300명이 제공을 받아. 그러면 조리원 한 33명 정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병원 급식 같은 경우는 보통 10끼에서 20끼당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생산성이 낮아요. 일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트레이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나중에 서비스 할 때도 배우겠지만 식판 하나하나에 그릇을 차려서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요. 병원은. 그쵸? 어떤 환자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목발 짚으면서 내려와서 식당 와서 식사하지 않잖아요. 이분한테 식사를 갖다 줘야 돼요. 이렇게 일일이 차려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365일 근무예요. 365일 근무. 자, 이번에 만약에 마침 연휴잖아요. 연휴 됐으니까 환자분들 다 퇴원해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365일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끼 한 끼당 식사가 달라요. 예를 들자면 당뇨병 환자 먹는 식사 다르고, 그 다음에